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연합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재단이사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교회의 선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7기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실제적인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서해협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서해전람회와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의 오세영 권사를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주선교 110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주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제주 지역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엑스플로 74 대회를 잇는 선교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설립 60주년과 제주선교 1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제주교회 부흥의 폭발적 경험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과 또 상처를 치유하면서 또 우리 CC의 민족 복음화를 향한 그런 부름, 그 모든 세 가지가 합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선교대회엔 전국의 CCC 대학생과 450여 제주교회가 참여해 3만여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아픈 역사가 있는 제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제주는 큰 상처가 오래돼 외부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곳이라며 학생들이 다니며 곳곳에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장 한켠에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박람회가 운영됐습니다. 구티비도 제주 지역 교회의 사역과 복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해 세계 선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대회 기간 제주에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며 캠퍼스로 돌아가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기도로 이제 반년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제주도를 위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생각과 또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국 방콕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제주선교대회는 제주 전역에서 봉사하고 도민들을 섬기는 제주 미션과 단기 선교로 이어져 앞으로 한 달 동안 복음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재단이사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과 전 현직 이사 등 18명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총장과 일부 이사를 제외한 14명이 청문회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청문회에선 이사회가 총장 직위해제와 정관 원상복구 등 교육부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사들의 해명이 주로 이뤄졌다며 한 달 안에 교육부가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재단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이사들이 모두 총신대에서 나갈 때까지 반대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과반수의 재단이사가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총신대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선한 소식으로 세상을 비추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6년 4월 출범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7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방송 요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미디어 선교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7기 위촉식 현장을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한 교회 기자와 미디어 선교사, 선교방송교회가 함께 모여 글로벌 선교방송단 7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위촉 감사 예배에 참석한 신입 방송 요원들은
윤리적인 취재 활동과 성실한 자세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임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한 소식과 좋은 뉴스를 생생히 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로서 그 이야기를 충실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좋은 뉴스, 굿뉴스를 접하고 감동해서 믿음의 길로 나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7기엔 남다른 각오와 이채로운 이력으로 합류한 방송 요원들도 있습니다. 타 종교의 영향이 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먼 길을 달려온 목사,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글과 사진으로 구티비를 채워가고 싶단 현직 여행 작가가 앞으로 교회 기자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갈 수 없는데, 가기 어려운데 흑산도 지역의 구원의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갖다가 알려드리고 그러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또 미담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글로써 그리고 또 사진으로서 이렇게 모든 우리 신앙인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방송 요원들은 구티비가 마련한 기사 작성과 영상 촬영 교육에 참여하며 예비 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열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실제적인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회장 본부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할 것이라며 비핵화 이행과 검증 과정에서 관계국들이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가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 체제를 인정할 경우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고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규재 통일전문위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북한 내 시장화를 촉진하도록 왕래를 활발히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기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붓글씨로 문서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 서해협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서해전람회를 열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람회에선 서해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엔 서해 작품, 문인화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70여 점의 수상작들이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서해협회 홍덕선 회장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서해 작품을 창작해 주신 작가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해전람회 시상식에선 시편 1편을 작품화한 오세영 권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대희, 유창숙 작가가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오 권사는 부족한 작품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삶 동안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람회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백악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간 갈등을 고조시켰던 난민 정책에 우선적으로 합의했습니다. EU 28개국 정상은 난민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합동난민 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난민 심사센터와 관련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회원국 자유의사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의 명소인 햄스테드 히스에 있는 여성 전용 수영장에 트랜스젠더의 출입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런던의 결정과 관련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해당 수영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수영장에서 코치 보조 일을 하는 앤 헤이 대리는 이곳은 여자들에게 그들만의 작은 세상이라며 여성 보호구역이자 소중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수자를 포용하자는 의견으로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주에서 기독교인 80여 명이 무슬림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중부의 바티칸 라디 지역의 한 마을이 습격을 당해 8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마을을 습격한 이들은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폴라니족입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폴라니족은 생계 기반인 플래토주 고원지대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세기 목재 조각상을 복원한 스페인의 한 성당이 문화유산을 훼손했다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나바라주 에스텔라의 산미겔 성당은 최근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조르주 성인을 형상화한 목재 조각상에 새로 색을 입혔습니다. 목상이 변색된 것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문화유산의 모습에 네티즌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스페인 문화재 복원협회는 문화유산을 망쳐놓은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회담 중에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한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 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6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방문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방북한 우리 측 인력은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직원숙소,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는 8월 중순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위장 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가열이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선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진 않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투기 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소망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장신대 김경진 교수를 3대 담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공동의회는 이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김 교수 청빙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4,236명이 투표한 가운데 3,850명, 90.89%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습니다. 김 교수는 노회 인준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들이 낸 연금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박성배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성 교역자 연금재단은 지난 4월 박 목사의 불법 대출로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박 목사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박 목사는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횡령죄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 TF와 한국교회 법학회가
공동 매뉴얼 요약본과 설명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로 제공합니다. TF 측은 일선에선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극단 하나 무브먼트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북초 나트홀에서 창단극 비밀번호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가슴 따뜻해지는 가족극으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연극 비밀번호를 꼭 관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